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아이디어 365 시간에 이야기할 아이디어 소스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주로 신는 신발, 하이힐, 뭐 꼭 여성들이 주로 신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이힐 신발에 대해서, 구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창업가가 만든 회사는 신발 회사인데 안토니아 세인트라고 하는 신발 회사입니다. 하일 회사예요. 하일 회사인데 이 회사에는 신발 전문가, 외과 의사 등과 같이 3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이 하이힐을 신발을 만들게 됐고요. 2017년 7월에 미국의 킥스타터에서 하이테크 하이힐이라는 이름으로 2달 만에 목표 금액이 5만 달러였는데 37배에 달하는 185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20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하이힐 만드는데. 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킥스타터라든지 인디드고는 글로벌하게 제일 먼저 시작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잠깐 누누이 제가 설명이 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뭐 그런 말 있죠. 십시일반.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한 사람이 왕창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킥스타터는 새로운 마케팅의 하나의 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킥스타터에서 이런 하이테크 하일이라고 하는 것을 안토니아 세인트라는 회사가 이렇게 출시하겠다라고 했을 때 필요 금액이 5만 달러라고 했지만 그거에 모집 기간 동안 37배의 모집 금액이 모여서 185만 달러, 약 20억 달러가 20억 원이 모였다라는 것은 그 얘기는 저것을 투자를 했을 때 리워드 방식으로 했을 거란 말이죠. 리워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을 해주는 방식일 건데 보상이라는 얘기는 저 하이를 당신 것을 제작해서 주겠소라고 하는 이런 보상 방식이었을 거라는 거죠. 리워드 보상 방식으로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저 하이힐의 가격이 얼마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투자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투자한 사람이 늘었다라는 얘기죠. 37배만치 늘었다라는 얘기고 그 늘었다라는 얘기는 결론은 그런 애환을 많이 갖고 있더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이 여성 창업가는 그 여성용 언더웨어 회사인 띵스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했던 안토니오 덤바라고 하는 여성 창업가입니다. 공동 창업을 해서 만들었던. 근데 이것이 띵스에서 만든 이 여성용 언더웨어는 2015년도에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이 된, 타임지가 매년 선정을 하는데 그때 선정이 된 100대 상품인가 100대 발명품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매년. 그때 만들었니 생리 팬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대라든지 탐폰이 필요 없이 이 생리 팬티를 입게 되면 그것을 이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여성용 팬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때도 창업 2년 만에 매출이 23배나 증가했대요. 굉장히 어떤 능력이 있는 여성 창업가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어느 날 미팅을 갔다가 하이를 신고 막 다니던 이때 생각이 난 거죠. 그것도 자기가 가진 하이힐 중에 제일 편한 3인치짜리 힐이었대요. 그 3인치짜리 힐이었는데 그런데도 그 발에 심한 통증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생리 팬티를 만들 때처럼 이 사람이 하이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 덤바라는 친구가 안토니오 세인트라는 회사를 킥스타터를 이용해서 투자금을 만들어서 이 하이테크 하이힐이라고 하는 것을 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발명하는 사람들 내지는 아이디어를 뭐 발명이 꼭 아니더라도 무언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따져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안토니오 덤바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기존의 하이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까칠하고 얇은 외피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난대요. 발에 저는 신어보지 않아서 어디에 상처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주로 제가 본 것만은 얘기하면 이 뒷굽에 생가죽을 대놓잖아요. 또 밋밋한 정어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뒤꿈치 쪽에 이제
살이 벗겨지는 이런 새 신발을 신으면 이런 게 있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 뒷굽에다가 데일밴드를 붙이놓든 간에 이렇게 궁여지책을 하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체중을 공소로 골고루 분산할 수 있게끔 발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 체중이 하이힐에 신어져서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발이 모인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하이힐 자체가 좀 높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남자 구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성수동 같은 데 가면 맞춤 구두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죠. 여자도 맞춤 구두를 해줍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발 사이즈에 맞게끔 딱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의 힐을 찾기가 참 어렵대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 덤바라는 친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서 3년여 동안 그런 것을 준비를 해서 이 하이힐, 하이테크 하이힐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까짐이라든지 물집 걱정이 없는 것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에다가 얇은 천을 덧대서 하이힐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뒤꿈치라든지 발가락 윗부분 이런 데들이 주로 까지나 보죠. 그 다음에 측면 부분에는 기존에 이제 가죽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얇은 천을 덧대서 피부에 닿더라도 이런 상처가 덜 나게 하거나 안 생기게 하는 이런 부분, 이렇게 뻣뻣한 가죽 구두 가죽을 피부에 닿지 않게 이렇게 대처를 해주는 그런 내피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중을 덜어주게 하는 쿠션을 장착하게 됐대요. 하중이 어디에 쏠리나 이렇게 봤더니 발가락 쪽에 집중적으로 쏠린답니다. 그 중에서도 엄지발가락에 하중이 많이 쏠리게 되는데, 그 발가락이 그 집중되는 부분에, 그간까지는 그런 부분에 뭔가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지만, 이 구두에서는 도톰한 모양의 쿠션을 대서 그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볼과 뒤꿈치 사이에 있는 얇은 쿠션을 3중으로 깔아서 발바닥에서 떨어지는 낙차를 줄여주는 이런 힘을 분산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하면 신발 자체가 경사가 있고 뒤에 뒷굽이 달려 있잖아요. 그 뒷굽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발을 높게 올려줘서 이쁘게 보일지 모르고 키도 커 보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신체 하중이 엄지발가락으로 쏠린다거나 발가락 쪽으로 집중된다라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완충시켜주는 부분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신발의 앞에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기보다는 약간 좀 더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측면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발가락이 바짝 모이게 되게 되면 통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없지만, 그걸 약간 느슨하게 해줌으로써 발가락이 통풍이라든지 하중 분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뒷굽에 들어가는 게 그게 뭐 플라스틱인가 무슨 그런 재질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신발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대서 뭐 프로토타입을 만들려고 해서 성수동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구두 발 모양에 대한 모컵 같은 것들이 꽤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뒤꿈치 모양도 다양하게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디자인이 된 것들이. 그래서 이 뒤꿈치에 들어가는 이 구두굽을 이제 계단에 내려갈 때도 충격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나일론 소재로, 탄력이 좋은 나일론 소재로 바꿨고, 그 다음에 밑창도 고무로 제작을 해서 미끄러짐이라든지, 왜냐면 하이힐은 요 발 바닥면에 여기에만 지금 패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고무라든지 이런 것들, 생고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끄러짐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사에서는 참 이게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매칭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한 브랜드가 들어와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두 브랜드들 중에 지금은 요즘은 프랜차이즈로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신발을 딱 자기한테 맞춰서 만들어주는 걸 하다 보면 일단은 보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발바닥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발바닥에 발이 두 개니까 이게 발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틀립니다. 틀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이렇게 압을 줘서 진흙 같은데 이렇게 발바닥의 형상을 찍어보면 그 형태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깔창이라든지 맞춤형 깔창 같은 것도 그 형태에 맞춰서 해주게 되면
굉장히 이 몸의 안정감이라든지 힘을 분산시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실제로 맞춤 제작형 신발의 프랜차이즈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이테크 하이힐에서는 안토니아 덤바가 만든 이 하이힐에서는 실질적으로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자기 발을 찍으면 발의 외형 이런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두 발의 모양이 동일할 거라 같아 보여도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발을 찍어서 자신 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응용 프로그램에서 찍힌 그 앱에서 발볼의 크기라든지 발가락의 길이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왼발용, 오른발용에 대해서 제작을 따로 해서 3D 스캐너를 이용해 갖고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0일 내에 제품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30일 내에 이제 만약에 반품을 하면 무료고 30일이 지나면 이제 유료가 되겠죠. 그리고 요구 사항이 다시 변경되면 다시 제작을 해서 재전송을 해준대요. 실제로 이게 저가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시 재배송을 하더라도 충분한 이득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이 방송 자료를 찾으면서 알게 됐네요. 1900년도서부터 뾰족 구두를 개발한 이 하이힐을 개발한 구두 디자이너들은 주로 다 남자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름을 처음 이야기해 보게 되는데 이 여성화 디자이너로 유명한 사람들이 마놀로 블라딕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지미 추, 스튜어트 와이츠먼 같은 사람들이 이 구두를 디자인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로 신지도 않는 신발인데 여성한테 저거 하다 보니까 그런 편견도 많이 갖게 됐다네요. 이 구두 만드는 사람들이 남자이다 보니까 여자한테 잘 보이는 어떤 디자인이나 구성들을 만들어 놓게 됐다라는 여성적 시각에서 나타났는데 안토니오 덤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토니오 세인트에서 만들어낸 구두는 여자의 입장에서 직접 만든 구두라는 게 차이점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많은 여자들한테 호응을 받아서 킥스타터에서 37배나 되는 어떤 그런 투자금까지 모을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래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 싶으시면 좋아요 꾹,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365 코너에서 저하고 직접적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검색하셔서 저와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디어 365는 매일매일 진행된다는 거 아시죠? 매일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아이디어 소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